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수출 진행을 공부를 했잖아요. 이걸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뿌듯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수입 공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수입을 하려면 선적지가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건이 이제 수입인데, 그러면 이 수입을 할 때는 파트너한테 서류를 받아요.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모든 서류는 선적지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수출했을 때도 BL 발행하고 선사에다가 마스터 BL 요청해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그거 다 선적지에서 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여기가 선적지였으니까 한국에서 나가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물건이니까 다른 나라, 뭐 일본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니까 선적지 파트너한테 서류를 받으면 돼요. 이때 어떤 서류를 받냐? 우리 수출 진행할 때처럼 마스터 BL, 하우스 BL.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할 때 다른 나라에다가 우리가 그 선적이 끝난 다음에 서류를 줬잖아요. 그 서류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마스터 BL, 하우스 BL, 혹시 뭐 운임이 콜렉트, 후불로 진행이 되는 경우면은 데빗 노트라던가 뭐 크레딧 노트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 CO, 패킹리스트, 커머셜 인보이스 등 한국에 도착한 다음에 통관을 할 때도 필요한 서류들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겠죠. 일단은 파트너가 보내주는 대로 서류를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사에서 그 서류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 선사나 FCL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선사에서 이 배가 언제 도착을 한다 하고 도착 통지서가 와요. 도착 통지서 오는데 거기에는 MRN 우리가 EDI를 할 수 있게 MRN, MSN, 뭐 도착 일자, 뭐 CY 코드 이런 게 들어 있거든요.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게 스캔이 안 돼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좀 아쉬워요. 근데 아마 여러분 회사에 오는 거 이렇게 보시면은 그게 있어야지만 EDI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사에서 어라이벌 노티스를 받은 다음에 도착 일자를 확인해서 화주. 이제부터는 화주는 우리는 컨사인이가 우리의 화주가 되는 거예요. 슈퍼가 아니고. 화주에게 언제 이 물건 들어와요 하고서는 똑같이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가지고 어라이벌 노티스를 만들어서 화주한테 도착 통지를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선사에서 그 어라이벌 노티스 받았을 때 MRN, MSN 있으니까 그걸로 EDI 전송을 하면 되고 화주가 바로 통관을 할 것인지 뭐 보세 운송을 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코드를 넣어서 EDI 신고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런 다음에 이 EDI를 할 때 EDI를 하고 DO를 발행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있어요. 왜 있냐면은 이 배가 언제 들어온다. 이 물건이 누구 집 물건이다 하고 EDI를 해요. 그 EDI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각 회사마다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걸 쓰실 텐데 그 프로그램에 컨사이니가 우리 화주잖아요. 우리나라의 세관에서는 이게 누구 집 물건이냐, 어떤 사람의 물건이냐가 중요해요. 우리 직구할 때 우리 개인 통관 부호 뭐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미리 등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호를 따요. 그것처럼 여기는 업체이기 때문에 개인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 회사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 코드를 따서 입력을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거기 코드만 그냥 따실 게 아니라 사업자 번호도 꼭 확인을 해서 미리 넣어야지. 안 그러면은 EDI가 계속 에러가 날 거예요. 그리고 선사 EDI를 하거나 이 DO를 발행하기 전까지 어떤 작업이 있냐면은 통관이랑 운송을 해야 되잖아요. DO를 딜리버리 오다, DO를 발행한다는 건 뭐냐면은 물건을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에 물건이 들어와서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세금도 내야 되고 통관, 그리고 트러킹 오더도 내려가지고 그 컨테이너라던가 그 물건을 픽업해서 외부로 반출을 해야 되는데 이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통관이랑 운송을 누가 하는지 이 결정은 컨사인이 화주가 해요.
화주가 물어봤어요. 아, 이 건은 누가 진행을 하시나요? 했을 때, 아, 그거 저희가 해요. 화주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화주가 쓰는 운송사도 있고 화주가 쓰는 관세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화주 운송사라던가 관세사에서 비용 정산하고 우리가 청구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정산하고 디오 달라 그러면 디오만 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가 없어요. 운송도 해주시고요. 통관도 해주시고요. 아니면 운송만 해주세요. 통관은 저희 쓰는 데 있어요. 라던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다 그냥 일임을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운송만 해달라 그러면은 그 화주한테 세금 다 내셨냐 이 확인을 하는 게 뭐냐면 구두상으로 확인 안 하죠. 우리는 다 서류 받잖아요. 수입 면장이 제대로 도장이 찍혀서 떨어졌느냐 받아가지고 운송업체에다가 디오와 면장을 같이 넘겨주면 되고 그리고 아니다 통관도 해주세요. 그러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쓰시는 관세사 있잖아요. 거기다 서류를 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받아가지고 전달하면 되죠. 그래서 그 금액 받아서 관세사한테 주면 되고 무조건 중간에 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금도 전달하고 화주한테 언제 받으실 건지 확인을 하면은 운송이랑 통관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화주가 원하는 날짜에 가져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디오를 그냥 발행해 주는 게 아니죠. 정산 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선사에다가 돈을 지불해야지 선사에서 마스터 디오를 받죠. 그리고 우리도 하우스 디오를 발행을 해서 이 두 가지를 운송사나 화주 운송사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물건을 출고할 때는 마스터 디오, 하우스 디오, 수출 면장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마스터 BL이 아직 서렌더가 안 됐대요. 서렌더, 시웨이 빌 이런 건 같은 의미예요. 오리지널이 없어도 돼요. 실제로 이 종이가 없어도 되는데 아직 서렌더도 안 됐고 시웨이 빌도 아니에요 라고 선사에서 이야기를 하면 파트너한테 물어봐야죠. 우린 이 물건에 디오를 지금 발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발행을 못하니까 선사에서 마스터 디오 안 줄 거 아니에요. 파트너와 선적지 선사 간에 정산이 안 끝났는지 아니면 파트너가 아직 요청을 안 했는지 왜 중국이랑 한국 상해에서는 정말 얼마 안 걸리거든요. 청도 지역 뭐 상해, 청도, 샤먼 이쪽 라인은 인천항이랑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화주가 주말이 끼거나 아니면 진짜 깜빡하면은 금방 시간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때는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일부러 그러진 않겠지만 꼭 그런 거 확인하고 하우스 BL도 그냥 디오 내주면 안 되죠. 오리지널 BL인지 서렌더 BL인지 그리고 우리가 운임을 덜 청구한 건 없는지 이런 거 확인해가지고 디오 발급해 주시면 돼요. 디오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한번 발급을 해서 물건을 찾아갖고 가버리면 이 사람이 정산이 안 됐다고 물론 그 회사랑 계약이 된 화주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외상으로 할 거야.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항상 비용을 받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물건이 없으니까 비용을 받고 디오를 내주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인코텀지 있잖아요. FOB냐 CIF냐 뭐 이런 거 확인하시라고 넣었는데 요거 필요하신 분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요거는 따로 파일로 해서 보내드릴게요. 지금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연락 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메일 주소 넣어주시면 그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FCL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LCL 설명드리면 LCL도 다시 이제 처음으로 가야죠. 그러면 선적지에서 파트너한테 서류 똑같이 받아요. 그럼 그 서류에 FCL인지 LCL인지 써 있으니까 그거 받고 똑같이 화주한테 통지를 하죠. 언제 도착한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그거는 선사 EDI가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컨테이너를 하나를 채워서 들어오잖아요. LCL은 소량 화물이기 때문에 소량 화물을 컨테이너 하나에다가 뭐 박스 두 개인데 그걸 컨테이너 하나에다 넣어서 올 수 없잖아요.
그러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EDI를 하시면 돼요. 컨테이너 하나를 다 한 회사 이름으로 들어오면은 상관없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LCL 화물로 들어왔을 때 컨테이너 안에 일부분만 우리 화물이에요. 택배차처럼 여러 화물이 이제 섞이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요 선사 EDI는 우리가 하지 않아요. 요거는 컨테이너를 그렇게 한 묶음으로 만든 콘솔사에서 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EDI를 하지 않고 그 하우스 BL 있잖아요. 화주가 써있는 실제 컨사이니가 써있는 BL에다가 사업자 번호 제일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업자 번호를 적어서 콘솔사에다 넣어줘요. 나한테 어라이벌 노티스를 보내준 그 업체에다가 그 포딩에다가 팩스로 회신을 해줘요. 그럼 거기서 FCL인 경우에는 여러분이 입력하고 EDI 한 것처럼 거기서도 그걸 보고 입력을 해서 전송을 할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여기선 마스터가 선사가 아닌 나한테 어라이벌 노티스를 준 그 포워더가 되겠죠. 그래갖고 나머지는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고 DO를 발행을 한 후에 물건 픽업을 어디서 하냐면은 LCL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하나가 더 늘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배가 들어오고 컨테이너를 CY 야드에다 내려놓으면 우리가 통관해가지고 세금 내고 거기서 픽업을 하던가 아니면 다른 데로 보세 운송을 하던가 일단 일이 CY에서 이루어지는데 LCL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집 물건인지 그 컨테이너 안에 여러 집 물건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에 있는 물건을 다 밖으로 컨테이너를 비워야 되니까 그런 창고로 들어가요. 그럼 CY에서 창고까지 또 이동을 하는 단계가 거치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통관을 언제 하느냐? FCL은 CY의 반입이라는 게 잡힌 후에 하고요. LCL은 창고의 반입이 잡힌 후에 통관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건에 데미지가 나는 경우 있거든요. 이거는 포워더나 화주가 확인을 해서 이대로 뭐 훼손이 얼마 안 됐으면 이대로 진행하면 돼요. 하면은 바로 반입을 잡아주시거든요. 그런 경우부터 그때 이제 그 우리 관세청 홈페이지 그 진행 상황에 떠요. 반입이 잡힌 후부터 통관을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물건 픽업해서 똑같이 가져다 달라는 시간에 가져다 드리면 돼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수출은 서류 작업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입은 여기에서 뭐 BL 체크를 하고 화주한테 체크를 받고 내가 오타가 났는지 뭐 그런 것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수입이 훨씬 더 중요하지만 할 수 있는 체크는 여러 번 해야 되지만 내가 뭐 타이핑을 하거나 이런 작업은 훨씬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고 저는 수입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LCL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집이 모이면 진짜 물건이 훨씬 싸게 들어와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중국에서 뭐 샤먼에서 인천을 들어온다면 샤먼에서 그냥 부킹을 해요. 부킹을 하면 글쎄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수입 콘솔을 하는 업체가 전문적으로 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출 콘솔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이면 훨씬 더 저렴하고 예, 간단하고 뭐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업체가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수입까지 해상 수출과 수입을 다 다뤄봤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신입사원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걸 올렸는데 그 혼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분들은 혹시 필요하시면 메일 주시거나 해주시면 예, 전 옆자리 언니잖아요. 언니한테 물어보고 진행하세요.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누구라도 의지하고 싶잖아요. 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고 싶으니까 물어보시면은 제가 뭐 바로바로 대답은 아마 실시간으로 힘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최대한 빨리 댓글 달아서 여러분의 빠른 퇴근 시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 해볼까요?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 참고해가지고 다음 강의 준비해 볼게요. 이거 하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하고 싶네요. 자, 여러분 오늘도 일은 퇴근하세요. 화이팅!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히 계세요.